그런데 왜 이 보도자료를 막아야 하는가? 도대체 이거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 여당의 국힘 의원님들, 대통령실, 그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왜 이 보도자료를 못 내게 하는 거죠?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약과 관련된 카르텔이 존재하니까 그 카르텔을 보호하겠습니까?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종수 증인, 수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5차례에 걸쳐서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발부받아서 했고요. 수사팀이 지금 정상적으로 수사를 국수본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한 번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 예. 이것에 대해서 백희령 경정,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수사경찰의 총 책임자는 방금 말씀하신 우종수 증인이십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해를 했고요. 이 사건을 부정을 했고요. 평가해주지 않았고요. 그걸 제가 마약계장으로부터 직접 국가수사본부장이 지시해서 평가해주지 않는다. 직접 전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 녹취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종수 증인,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이미 드렸고요. 예. 수사를 방해하지 마세요. 수사를 방해한 적 없습니다. 누구를 보호하려고 수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진술을 듣고 이렇게 매도하지 마십시오. 수사를 한 일방적인 번도 진술이 방해한 적이 아니라 없습니다. 과거에 한 번도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서 최영욱 폭력계장을 비롯해서 마약수사팀에 실질적으로 관련 사건 이첩을 지시한 적이 있죠. 없습니다. 서울청 기자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실을 알고 있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검토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본부장께서는 그냥 놔두셨죠? 방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해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사 모든 보호하고 것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모독하지 마십시오. 모르지만 어떻게 일방적인 증인만 듣고 이렇게 국가수사본부장이 모독할 수 말씀하지 있습니까? 마십시오. 국가수사본부장의 승인 없이 서울청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 네. 의원님, 자, 의원님, 예, 국가수사본부장의 승인 없이 서울경찰청이 이첩을 결정한다, 이첩을 검토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 자. 이 다음에 지금 국힘의 의원님 또 그 질의 바로 이어집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증인의 진술은 굉장히 모순되고요. 모든 사건의 이첩 지시를 국수본에서 지시할 수 없습니다. 이첩은 자, 예. 경찰서 차원에서 경찰서장의 지시에서 손해 이첩도 가능하고 서울청 차원에서 서울청에서 판단하고 전국적인 신고 사건의 경우는 국수본에서 이첩하는 건데 자, 지금 증인의 얘기는 모든 사건은 국수본의 승인을 받아야 이첩한다는 건 대단히 모순된 경찰서장도 진술입니다. 몰랐다는 이첩 결정입니다. 자, 두 분. 이첩이 증인요. 결정됐다 없다고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권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사갑의 이성권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임하면서 최대한 선입견 없이 이번 사건을 좀 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와 지금 오후 질의 진행 동안 사실 명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금 청문회 이름이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입니다. 외압이란 단어를 썼는데 외압이라고 칭할 정도가 되려면 권력형 비리를 감추려고 하거나 혹은 반드시 권력이 수호해야 될 세력 혹은 사람에 대한 비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좀 적당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전과 오후 진행되는 걸 보면 수사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사를 중단시킬 만한 행위와 그런 결과들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외압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저는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백혜령 경장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뭔가 하면 브리핑과 관련된 겁니다. 브리핑. 사건 중단이 아니고 브리핑입니다. 브리핑. 근데 브리핑과 관련해서 개입된 혹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주체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브리핑과 관련해서 타당한 지적이 있다면 그거는 백 경장이 수용했었어야 돼요.
근데 안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결과 자가 발전과 확정 편향이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난 인사청문회 때 얘기들을 보면 경찰, 관세청, 그리고 검찰까지 나서서 외압을 행사할 하려고 하면은 뭐 용산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경찰부터 한번 좀 따져보면 전조정상이라고 느꼈던 게 9월 18일 날 우리 서울경찰청장으로 계셨던 김광호 청장님 방문한 거에 대해서 이상한 방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김광호 증인 나와 계신가요? 네. 네, 잠깐만 나와 보시죠. 이 시간 좀 빼주십시오. 서울청장 재임 기간 동안에 일선 경찰서나 이런 데 비공식 방문해서 간담회 내지 오찬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번 하셨죠? 그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자,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압니다. 8차례 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가 9월 18일인데 그 다음 경찰서 중랑경찰서입니다. 10월 26일 날 했고요. 그 전에는 용산경찰서, 광진경찰서 등등 8번 했습니다. 아니 서울경찰청장이 일선 서울 방문해가지고 비공식 간담회 가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상한 방문이라고 백경장이 표현합니다. 자, 이상한 방문이 그러면 되려면 연락 시점과 참석자라든지 내용과 관련해서 외압과 관련된 부분들이 연관이 돼야 됩니다. 자, 내용과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할 만한 예를 들어서 수사 중단 혹은 브리핑과 관련해서도 중단을 혹은 연기를 하셨습니까? 요청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브리핑 관련한 보고를 최초 받은 거는 10월 5일입니다. 네, 그거 말고 그 자리에서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대화를 나눈 적이 저는 있습니까? 솔직히 그 1년 전 정도로 되는데 예.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그때 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백경정 이야기만 들어보시지 마시고 네. 참석자들이 지금 5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른 나머지 과장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지요. 예. 자, 그다음에 참석자 외압을 행사하려면 참석자를 마약 수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부를 이유가 있습니까? 그날 행사에 참석했던 분들 몇 분이죠? 저는 9월 8일 날 이 약속을 잡으면서 자, 알겠습니다. 네.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 보면 수사과장이나 형사과장도 계시지만 생활안전과장이나 교통과장이 계십니다. 이분들 마약 수사와 관계 있습니까? 없지요? 마약 수사와 관계가 있어 외압을 행사하려면 이분들 왜 부르겠습니까? 평소에 영등포가 취한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과장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일선서를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건데 이것을 이상한 방문이라고 하고 전조정상, 외압의 전조정상이라고 표현하는 백혜룡 과장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전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오히려 칭찬해 줄 행위를 9월 8일은 의원님 9월 8일은 이 사건 수사 기록에 보더라도 관세청 관련한 진술이 나온 게 9월 9일입니다. 네, 아까 그 오전에 설명하셨더니 네, 네.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 약속을 잡는 게 9월 8일인데 외압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9월 8일 이전에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인지를 했잖아요. 그죠? 얻은 걸 하나를 따져봐도 외압과 관련된 전조라고 표현할 만큼의 내용과 형식이 없는 겁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모든 자기와 느끼는 심리적 상태에 부합되는 것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다 갖다 붙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벌써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가십시오.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찬수 나와주시죠, 정의님. 김찬수 증인과 관련해서 외압과 관련된 쟁점들은 크게 한 두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용산을 언급을 했느냐 마느냐. 두 번째, 수사 중단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 브리핑과 관련돼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가 그냥 간단한 쟁점입니다. 자, 용산과 관련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정언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규명 안 됩니다. 공수처에 다행스럽게 백경정이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서 조사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걸 빼고 자, 수사 중단, 마약 수사와 관련된 수사 중단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죠. 자, 그러면 브리핑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브리핑을 애초에 중단 자체를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좀 더 진전된 수사 후에 브리핑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브리핑 자체를 중단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브리핑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를 요청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백경정은 외압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면 수사를 어쨌든 일선서에서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저 서장님의 입장에 봐서는 브리핑을 하게 되면 문제가 피의 사실 공표에 관한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수사 기법상에 있어서 그 혐의자들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그 다음에 수사 책임자가 공부 책임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공부와 관련된 규칙이 있죠. 맞습니다. 거기도 위배되죠. 되죠. 예, 그러면 들어가지 그 않습니다. 전체서를 책임지고 있는 서장 입장에서 당연히 브리핑을 연기하는 게 직무죠. 그걸 안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직무 유기 아닙니까?